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 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이 간판만 병원이지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의 혐의와 검찰의 구형 이유를 짚어봅니다. 유명 연예인,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종호 기자, 이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가 형량을 구형을 하잖아요. 그 구형량하고 구형의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억 4,7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간판만 병원이지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이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특정인을 상대로 프로포폴 영업을 하고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차명 기록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행이 정말 치밀하고 지능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구형을 했고, 또 피고인 본인마저, 원장마저 프로포폴에 중독됐고 환자들을 중독에 빠뜨리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또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을 또 구형을 했어요. 병원의 총괄실장이었는데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프로포폴 중독의 참상을 알면서도 적극적이고 지능적으로 이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범죄들을 보면 의사나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발될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번 사건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스스로도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었고 검찰의 표현을 빌자면 프로포폴의 공급 기지다. 이건 병원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인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의사들의 심리가 아마도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환자들의 요구 혹은 환자도 아니죠. 재벌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대응해 주다가 그 자체가 이제 적발도 되지도 않고 자기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소위 갓 컴플렉스라고 하죠. 자기가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이런 심리에 빠지면서 스스로도 중독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당히 조금 뭐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손소 변호사. 그러면 이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장은 근로소 선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변호인은 의사로서 생명은 이미 다 끝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 참작해달라라는 말을 했고요. 또 간호조무사는 반성하고 있다. 이제 생계 때문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따른 것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의 태도와는 달리 추가적인 범죄가 또 발견이 되어서 이 구형량이 또 추가가 됐다면서요? 7월에 이미 한 차례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구형량이 이제 징역 1년씩 더 늘어난 겁니다. 그 이유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이 되고 또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인데 외국인 차트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당시 검찰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고 이제 구형이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형외과 원장의 혐의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박종호 기자, 자신 스스로 그리고 환자들에게 총 최소한 148회 확인된 거잖아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48회 정도 투약을 했다는 게 이 검찰의 설명이고요.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을 해왔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그러니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린 혐의, 이것도 중한 혐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윤곽 주사 시술, 제모 시술, 정맥 주사,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의료 불법 행위의 종합 세트 같은 이런 모습인데 해당 병원에서는 다른 일반 병원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불법성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원장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 병원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음은 물론이고 프로포폴 관련한 진료 기록부도 대부분 허위로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이 법정에서 이렇게 나열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이 병원의 직원들이 증인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이 차폐막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 강력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준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원장의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원장이 그렇습니다. 뭐 증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원장이 프로포폴 중독 상태가 심각했고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받고
잠에서 깬 다음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여전히 심각성을 영향을 모르고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운전까지 했다는 것,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프로포폴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마약류기 때문에. 근데 이 병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로 막 쓴 다음에 재고에 맞춰서 이 진료 기록부가 사후에 만들어졌다. 네.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어허.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료 기록으로는 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요, 그 필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에 의해 처방되고 투약돼야 할 프로포폴이 간호조무사 자격만 가진 직원들에게 투약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해당 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대상 중에 연예인 또 재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 하정우 씨가 그 명단 안에 있었고 그런데 하정우 씨는 자신이 투약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또 한 사람이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이 사람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이 소수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피부 흉터 시술을 위해서 강도 높은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네. 이때 수면 마취한 게 전부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예. 최승석 전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네. 근데 이 최 대표의 말을 좀 들어보면 주목할 게 이 병원에서는 처음 뭐 프로포폴 투약했다고 하는데 이 최 대표가 맞았다고 하는데요. 예. 보안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보안이 철저하다는 이유로 이 병원을 선택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어요. 이미 그렇게 알려져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포폴 투약 기지처럼 공급기지처럼 됐기 때문에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이 얘기를 믿고 보안이 철저한 얘기를 믿고 여기 와서 투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거기 가면 안전해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네. 자, 손수호 변호사. 네. 그동안 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았던 의료진들, 의사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가벼운 처벌 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었고요. 근데 이 성형외과 원장의 범행은 차원이 다른데 이번에도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형이 선고된 경우 그리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치는 것에 비해 가지고는 형량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예. 따라서 이번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장기간 이런 범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약물에 빠뜨렸기 때문에 네. 엄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되겠습니다. 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